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 서윤아의 세계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무릎 아래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그 소음 속에서도 한미숙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롭게 윤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윤아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그것들은 SJ그룹의 경쟁사인 태성전자의 기밀 프로젝트 정보가 넘어갔다는 증거라고 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등 뒤에 칼을 꽂아 우리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지만 너는 처음부터 다른 속셈을 품고 있었구나. 내 천한 출신은 속일 수가 없는 모양이야.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했다. 윤아는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강지훈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냉담함으로 굳어 있었다. 윤아는 절박하게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와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로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지훈 씨 제발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저를 믿어야 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윤아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호소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창밖의 겨울비보다 더 차가웠다. 오해, 이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지?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나는 너 같은 여우에게 속은 멍청이였을 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아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의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 하얀 종이가 미끄러져 나왔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윤아의 눈에 박혔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혼이라니 그가 자신을 버리겠다는 뜻이었다. 회사를 배신했다는 누명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까지 내치려는 것이었다. 윤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게 뭐예요? 지훈 씨 정신 차려요. 우리에겐 아이가 있잖아요.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윤아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뱃속의 아이는 그와 그녀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그 말을 비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것처럼 소름 끼치게 거실을 울렸다. 걔게 아이가 정말 지훈이의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너처럼 행실이 가벼운 여자가 다른 놈의 씨를 베고 와서 우리 집안에 발을 붙이려는 수작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지?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윤아의 심장을 찔렀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손주가 될 수도 있는 아이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다니. 윤아는 충격으로 말을 잃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아니라고 말해줘. 어머니의 말을 부정해줘. 하지만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잔인한 긍정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까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윤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다. 지훈은 윤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악력에 윤아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물건들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윤아를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안 돼요. 지훈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저더러 어디로 가라고. 제발. 유나의 애원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핥휘었다.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유나는 차가운 돌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훈의 냉담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미련도 없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녀의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 유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뱃속의 아이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추위와 배신감 절망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쓰러진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강지훈, 그리고 한미숙. 당신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내 아이까지 모욕했어. 오늘 밤의 이 굴욕과 고통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유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비에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척추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오직 자신과 뱃속의 아이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저택을 돌아보았다. 언젠가 자신이 저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올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애원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승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SJ그룹, 그리고 오만한 강씨 일가. 당신들이 버린 이 여자가 당신들의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도시의 불빛은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유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다행히 물에 젖지는 않았다. 그녀는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그 목소리는 그녀의 가족과 같았던 최 집사였다. 최 집사님, 저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최 집사는 즉시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아가씨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유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돌아갈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다. 절 데리러 와주세요. 그리고 헬레나를 깨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수화기 너머의 최 집사는 잠시 침묵했다. 헬레나는 유나가 과거 금융계에서 암암리에 활동할 때 사용했던 코드네임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이름이자 그녀의 또 다른 자아였다. 그 이름을 다시 꺼냈다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순진한 아내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위치를 추적해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나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그가 그녀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지막 임무이기도 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어둠을 응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사랑이라는 환상에 취해 스스로를 평범한 울타리 안에 가두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도시처럼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최 집사가 우산을 들고 내렸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유나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아가씨,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강씨 일가의 저택에서 멀어졌다. 유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달. 그녀는 자신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아니,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것이다. 그들이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모든 것까지.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뱃속의 아이와 그녀 자신이 가진 능력뿐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SJ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차는 서울의 야경 속으로 사라져갔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따뜻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유나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최 집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지만 룸미러를 통해 비치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와 굳은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유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한 불빛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강지훈의 냉혹한 얼굴, 한미숙 회장의 경멸, 어린 목소리, 그리고 이혼 서류의 차가운 감촉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심장이 다시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유나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 이제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고 복수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남기신 펜트하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최 집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유나의 할아버지는 그녀가 언젠가 자신의 힘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고마워요, 최 집사님.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헬레나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나요? 유나는 이미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되찾고 있었다. 헬레나는 그녀가 할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비밀리에 운용해 온 투자법인의 이름이었다. 그 규모는 SJ그룹조차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그녀는 그 힘을 사랑 때문에 봉인해 두었었다. 최 집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모든 것은 아가씨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산은 지난 2년간 2배 이상 불어났고 시장의 주요 변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가씨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라도 하룻밤 사이에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실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유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녀가 잃은 것은 환상일 뿐이었다. 강씨 일가가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이제 그 허상을 깨고 진짜 서윤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으로 향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는 비밀스러운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섰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 야경이 유나를 맞이했다. 그녀가 쫓겨난 강씨 일가의 저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었다. 이곳이 그녀의 진짜 성이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복과 생활용품은 물론 아가씨께서 사용하시던 트레이딩 시스템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선 샤워부터 하시고 몸을 녹이십시오. 최 집사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향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에서 그녀는 비에 젖은 초라한 옷을 벗어 던졌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차가운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지난밤의 굴욕과 슬픔 배신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에 웃고 우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샤워를 마친 유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취향에 맞는 옷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꼭 맞는 슬랙스를 골라 입었다. 편안하면서도 활동적이고 우아함을 잃지 않는 옷이었다. 그녀가 입었던 값비싸지만 수동적이었던 강씨 집안의 며느리 복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이 바로 서윤아 그녀 자신이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최 집사가 따뜻한 차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주식 시세와 기업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SJ그룹의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 주세요. 최 집사는 리모컨을 조작해 SJ그룹의 상세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SJ그룹은 현재 강지훈 전무가 주도하는 바이오 신사업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미숙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강 전무에게 경영권을 완벽하게 승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재무 구조 또한 매우 불안정합니다. 유나의 입계에 냉소가 어렸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강지훈 씨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한 회장은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눈이 멀었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 떠있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들은 그녀에게 익숙한 놀이터와도 같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저 바이오 프로젝트입니다. 강지훈 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 한 회장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곳부터 무너뜨려야 가장 효과적일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안표범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초회 집사님,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우선 우리가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SJ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하세요.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분산해서 점진적으로. 목표는 한 달 안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리고 SJ그룹 바이오 프로젝트의 경쟁사 중 가장 유망한 곳을 찾아내세요. 우리가 그들의 뒤를 봐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금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그들이 SSJ를 압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강지훈 씨가 공들여 쌓은 탑을 그의 눈앞에서 박살 내버릴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최 집사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신뢰의 빛이 감돌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아는 서윤아 아가씨의 진짜 모습이었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강인한 승부사. 그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그녀를 아끼고 신뢰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오수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강지훈 씨의 내연녀인 것 같은데 이번 일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자금 흐름 주변 인물 사소한 약점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굴을 알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유나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맺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새벽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유나는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엄마가 우리를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이것은 너와 나를 위한 싸움이란다. 그녀의 다짐은 새벽의 공기 속에 굳건히 울려 퍼졌다. 조용한 여명이 밝아왔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갔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윤아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통제실, 즉 그녀의 작전본부에서 밤낮으로 움직였다. 거대한 스크린 월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SJ그룹을 올가맬 가장 날카로운 창을 벼리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철저한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유기농 식단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유지했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나약함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결코 패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강해져야 한다, 서윤아. 헬레나라는 이름이 금융시장에 다시 등장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케이맨 군도 스위스 홍콩 등지에 흩어져 있던 유령 회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SJ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매수 방식은 지극히 교묘하고 은밀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처럼 보이도록 거래량을 철저히 분산시켰고 결코 시장의 주목을 받을 만한 큰 거래는 일으키지 않았다. 이 모든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은 최 집사였다. 그는 수십 년간 유나의 할아버지를 보좌하며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를 총동원했다. 그의 지휘 아래 세계 각지에 포진한 금융 전문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나의 지시를 수행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 몰랐다. 그들에게 헬레나는 그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신비로운 고객일 뿐이었다. 유나는 주식 매집과 동시에 또 다른 전선을 구축했다. 바로 정보전이었다. 최 집사를 통해 고용한 업계 최고의 사설 조사팀이 오수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자금 출처,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조사 대상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유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수진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씀씀이는 상류층 자제들을 능가했다. 최고급 명품과 외제차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월세까지. 그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SJ그룹의 재무이사 중 한 명인
박상무와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포착된 것이다. 박상무, 한미숙 회장의 가장 충실한 개 중 한 명이지. 윤아는 모니터에 떠있는 박상무의 사진을 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이번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오수진은 그저 얼굴마담이었을 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바로 한미숙 회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자신을 내쫓기 위해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SJ그룹 내부에서는 미미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재무팀의 한 젊은 분석가가 최근 외국계 자본의 주식 매수 패턴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묵살되었다. 강지훈 전무는 바이오 프로젝트의 초기 성과가 부진하다는 소식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오수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수진은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훈 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여자 일은 이제 잊고 우리 미래만 생각해요. 지훈 씨가 SJ그룹의 주인이 되면 제가 옆에서 잘 내조할게요. 그녀는 은근슬쩍 더 많은 지원과 권한을 요구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애교에 금세 마음이 풀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불안감을 오수진에게 의지함으로써 해소하고 있었다. 걱정 마, 수진아. 바이오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둬서 어머니께 인정받고 말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허세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미숙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상무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박상무는 최근의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최근 저희 주식을 매집하는 세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배후를 추적해 보았지만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한미숙 회장은 코웃음 쳤다. 박상무, 그런 사소한 일로 호들갑 떨지 마. 시장의 흔한 돈노름이겠지. 지금은 지훈이의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야.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더러운 수단을 써서라도 싹을 잘라버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녀에게는 아들의 성공적인 경영권 승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관심 속에서 헬레나의 지분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늘어가고 있었다. 1%, 2%. 숫자는 작아 보였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아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꼼꼼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을 모두 솎아낼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그녀에게 가르쳐준 경영 철학이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유산이었다. 강씨 일가는 그 유산을 탐냈지만 그들은 그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졌다. 윤아는 조사가 끝난 오수진의 파일을 닫았다. 파일 속에는 그녀가 박상무 외에도 여러 명의 유력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거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 따로 보관해 두었다. 이제 다음 목표는 SJ 바이오 프로젝트의 기술적 결함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승리의 추는 이미 서서히 그녀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유나가 강씨 집안에서 쫓겨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헬레나의 이름으로 SJ그룹의 지분은 5%를 넘어섰다. 이는 아직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절묘한 수치였지만 이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한 기반이 되었다. 이제 조용한 매집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할 때가 온 것이다. 유나의 시선은 거대한 스크린 중앙에 떠있는 SJ 바이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판에 고정되었다.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유럽의 유력 제약사 파마라이프와의 최종 계약 체결 및 임상 3상 결과 발표였다. 강지훈은 이 계약을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었고 언론 또한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역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터였다. 유나는 최 집사를 통해 SJ 바이오의 경쟁사인 바이오셀텍의 대표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바이오셀텍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었다. 헬레나는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SJ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파마라이프를 인수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것은 헬레나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유나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했다. 그녀는 SJ 바이오의 신약 기술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분석해냈다. 강지훈과 그의 연구팀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다. 유나는 이 정보를 담은 익명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의학 저널과 몇몇 증권가 애널리스트에게 발송했다. 보고서는 결정적인 데이터는 제외한 채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폭풍의 첫 번째 조짐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파마라이프가 SJ그룹과의 최종 계약을 파기하고 바이오셀텍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뉴스가 긴급 타전된 것이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즉시 파마라이프 측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의 답변뿐이었다. 그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는 통보였다. 이 소식은 즉시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믿었던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패닉에 빠졌다. 강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파마라이프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비즈니스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곧 상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허둥지둥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며칠 뒤부터 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나가 뿌린 보고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SJ그룹에 해명을 요구했고 언론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성공 신화로 포장되었던 바이오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시한폭탄으로 전락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그룹의 시가총액은 불과 며칠 만에 수조 원이 증발해버렸다. SSJ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성난 주주들과 이사들은 강지훈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전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 파트너사를 빼앗기고 기술 유출도 모자라 이젠 안전성 논란까지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강지훈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경쟁사의 음해라거나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그의 무능하고 미숙한 대응은 이사들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박상무조차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기획했던 완벽한 시나리오가 정체불명의 적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한미숙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멍청한 놈,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었어. 이 애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한 회장은 손에 잡히는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강지훈에게 집어 던졌다. 평소에 우아하고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들의 실패는 곧 자신의 실패였기에 그녀의 분노는 그게 달해 있었다. 처음으로 강지훈은 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어머니가 절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아버지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저를 몰아붙이신 건 어머니였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의 외침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모자 사이에 견고해 보였던 신뢰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다툼은 밖에서 문을 지키던 비서에게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 시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SJ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그래프와 궁지에 몰린 강지훈의 초췌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디카페인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덫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최 집사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보고했다. 아가씨의 예상대로입니다. 바이오셀텍은 파마라이프 인수를 완료했고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곧 신기술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나왔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내부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고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야죠. 유나는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려는 차가운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제 막 암초에 부딪혔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배를 침몰시킬 거대한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SJ그룹을 덮친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바이오 프로젝트의 실패는 단순한 재무적 손실을 넘어 그룹의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숙 회장과 강지훈 전무 사이에 냉랭한 기류는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고 임원들은 누구의 줄에 서야 할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다. 서윤아는 이 혼란이야말로 적의 내부를 무너뜨릴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제는 외부의 충격이 아닌 내부의 불신과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차례였다. 그녀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오수진에 대한 그의 맹목적인 믿음이었다. 유나는 조사팀이 확보한 자료 중 가장 확실한 증거들만 골라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다. 박상무가 관리하는 SJ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오수진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 라운지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 사진들이었다. 이 증거 꾸러미는 익명의 발신자로 위장되어 강지훈의 사무실로 직접 배달되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함께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강지훈 전무님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또 다른 경쟁사의 음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다. 그러나 화면에 떠오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오수진의 계좌에 찍힌 액수는 그가 그녀에게 용돈으로 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금이었다. 더구나 그 돈이 나온 계좌는 박상무가 관리하는 회사의 비자금 계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박상무와 오수진이 함께 찍힌 사진은
그의 의심에 쐐기를 박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나 지인의 관계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다정해 보였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기만하고 뒤에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당장 오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의 얼굴을 보고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이것이 유나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동시에 다른 증거들을 언론에 흘렸다. 탐사 보도로 유명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박상무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자료를 제보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오수진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박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해 유흥비와 내연녀의 선물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SJ그룹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기 위한 포석이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 도착한 오수진은 그의 험악한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지훈 씨,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모함이에요, 박상무님이. 저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고 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지훈 씨를 실각시키려는 세력이 꾸민 짓이라고요.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강지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오수진을 의심하는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적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분노는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린 후였다. 며칠 후 박상무의 비자금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다. SJ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한미숙 회장은 격노했다. 그녀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박상무를 직위 해제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 스캔들이 자신과 지훈에게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따로 불러 호되게 질책했다. 내 여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당장 그 기생충 같은 계집을 떼어내지 못해. 하지만 강지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누군가 파놓은 함정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서윤아 그 여자가 배후에 있을지도. 그의 말에 한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쫓겨난 주제에 돈 한 푼 없는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헛소리 집어치우고 내 주변 단속이나 잘해. 한 회장은 아들의 의심을 일축하며 모든 것을 오수진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충신인 박상무를 잃은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든 박상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여론이 너무나 나빴다. 바로 그때 유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새로운 증거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것은 바로 박상무가 서윤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회사 기밀 유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유나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던 기밀 파일은 사실 박상무의 컴퓨터에서 조작되어 원격으로 심어진 것이었다. 이 증거는 모든 판을 뒤흔들었다. 박상무의 개인 비리 문제는 순식간에 SJ그룹 차원의 경영권 분쟁 및 증거 조작 스캔들로 비화되었다. 검찰은 즉시 SJ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한미숙 회장과 강지훈 전무 또한 소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거대한 게이트가 되어버렸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오수진, 박상무, 그리고 어머니. 그들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서윤아를 내쫓기 위해 거대한 연극을 벌였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내쫓은 여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음모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그는 그 희생자의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윤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윤아의 얼굴 위로 그의 후회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항할 용기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과 혼란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지며 그 아래의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SJ그룹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정점에 달하면서 결국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지만 분위기는 축제가 아닌 장례식장에 가까웠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단상 위에 앉아있는 강씨 일가에게로 향해 있었다. 한미숙 회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변명과 책임 전가, 그리고 실현 가능성 없는 미래에 대한 약속뿐이었다. 하지만 성난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마침내 한미숙 회장이 연단에 섰다.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은 없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그룹을 둘러싼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회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바이오 프로젝트의 실패를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 탓으로 돌렸고 박상무의 비리 역시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곧 강력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SJ그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연설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냉소적인 헛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한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볼룸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앞장서서 걷는 노신사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와 온화하지만 위험 있는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뒤로는 마치 그림자처럼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의 존재에 모두가 의아해했다. 한미숙 회장과 강지훈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최 집사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집사가 아닌 거대한 권력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주주들의 질문을 위해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볼룸 전체를 압도할 만큼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이름은 최민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헬레나 인베스트먼트 홀딩스의 이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이 나오자 금융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최 집사는 말을 이었다. 헬레나는 바로 오늘부로 SJ그룹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단상 위의 한미숙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최 집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나타난 자인데 감히 주주총회장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요. 당장 저 자를 끌어내시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 집사는 그녀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즉시 주주총회 의장에게 다가가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것은 헬레나가 보유한 SJ그룹의 주식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였다. 의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장내에 공표했다. 서류를 확인한 결과 헬레나 인베스트먼트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은 총 20회 7.5%로 최대 주주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미숙 회장과 그녀의 우호 지분을 모두 합쳐도 2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최 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저 정체 모를 거대한 힘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공포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최 집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상 위에 한미숙 회장과 강지훈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우리 헬레나는 현 경영진의 무능과 부도덕함의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이오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실, 그리고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원의 비리 및 증거 조작 스캔들까지 더 이상 이들에게 우리 주주들의 소중한 자산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이해본 대리인은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한미숙 회장을 포함한 현 이사진 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 즉각적인 재소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은 SJ그룹을 향한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강씨 일가의 30년 철옹성 같았던 지배가 정체불명의 투자자 헬레나의 등장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한미숙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연단을 붙잡았다.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헬레나,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디서 나타나 감히 자신의 제국을 넘보는 것인가? 그녀는 최 집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냉혹함과 결단력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최 집사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유유히 퇴장했다. 남겨진 것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강씨 일가와 세기의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 뿐이었다. 한미숙 회장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겨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이 정체불명의 적에 의해 단 하루 만에 함락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강씨 일가의 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미숙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며 헬레나의 배후를 추적하려 애썼다.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가동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헬레나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자금은 조세 피난처의 수십 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고 그 끝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은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회사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부와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는 분노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무력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유나는 초의 집사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화면은 온통 SJ그룹과 미스터리한 투자자 헬레나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다. 아가씨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대 주주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열흘 뒤에 불신임안을 처리할 임시 주총이 다시 열릴 겁니다. 최 집사가 차분하게 보고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 보였다. 이제 그림자 뒤에 숨어 있을 이유는 없겠군요. 그들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기 전에 제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제 정체를 세상에 알리고 이 싸움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더 이상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며칠 후 SJ그룹은 그룹의 운명을 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헬레나를 국부 유출을 노리는 악의적인 해외 투기 자본으로 규정하여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미숙 회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그녀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견장의 뒷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 속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이 우아한 라인의 흰색 원피스는 임신으로 인해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고요하고 압도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서윤아였다. 그녀의 등장은 그 어떤 폭탄 선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단상 위에 있던 강지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미숙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쫓겨난 며느리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왜 여기에 나타났단 말인가. 유나는 그 모든 소란과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최 집사가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미숙 회장의 옆을 지나쳐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나지막하지만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서윤아입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저를 강지훈 씨의 전 부인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임신한 몸으로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 여자 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강지훈과 한미숙 회장의 심장에 박혔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판을 뒤엎는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그것이 제 유일한 정체성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그룹인 카파이낸셜 그룹 서진혁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입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회견장은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KH금융그룹,
SJ그룹조차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재계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그리고 유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SJ그룹의 최대 주주 헬레나가 바로 접니다. 이제는 경악을 넘어선 경의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쫓겨난 임신한 아내가 사실은 적대적 M&A를 시도한 거대 자본의 주인이자 경쟁 상대조차 되지 않는 거대 금융그룹의 상속녀였다니. 이것은 한편의 잘 짜인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었다. 유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단상 끝에 주저앉아 있는 강지훈과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진 한미숙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진심을 짓밟고 탐욕을 위해 저와 제 아이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들이 거둬찬 것은 무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SJ그룹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날개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SJ그룹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경영진으로부터 우리 주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이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제국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겠다는 냉정한 여왕의 선언이었다. 서윤아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SJ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거래 정지 조치를 당했다. 반면 베일에 쌓여있던 K금융그룹의 실체가 드러나자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윤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비련의 여주인공에서 거대 악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로 떠올랐다. 기자회견 다음 날 윤아의 법률 대리인다는 그녀가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그 안에는 한미숙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한 내역 박상무를 시켜 증거를 조작하고 윤아에게 누명을 씌운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오수진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도 모른 채 공항으로 향하다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즉시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미숙 회장과 강지훈의 모든 비리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오수진의 배신은 강씨 일가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렸다. 한미숙 회장의 충신이었던 임원들과 이사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떼처럼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비밀리에 윤아 측에 접촉해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대가로 한 회장의 비리가 담긴 내부 자료들을 넘겼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한미숙의 제국은 이제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 되었다. 완전히 고립된 한미숙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정관계 인맥을 총동원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막혀버렸다.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윤아의 할아버지 K금융그룹의 서진혁 회장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몇 통 돌렸기 때문이었다. 그 전화 몇 통에 한미숙을 돕겠다던 정치인들은 모두 꼬리를 내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제야 한미숙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SJ그룹은 KH금융그룹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는 한낱 작은 언덕에 불과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절망과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뒤지며 무언가 방역할 거리를 찾으려 애썼다. 강지우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 그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했으며 믿었던 동료들에게 외면당했다. 세상 모두가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마지막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의 절규에 한미숙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널 위해서였다. 나약하고 감상적인 너를 강하게 키워서 이 그룹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내 방식이었어. 서윤아, 그 계집애는 내게 독이었다. 그래서 내가 치워버린 것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강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절 위해서요? 아니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였겠죠. 어머니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꼭두각시가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의 연극 무대였을 뿐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 그의 성공, 그의 좌절까지도 모두 어머니의 손안에서 조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저주와도 같은 말을 퍼붓고는 저택을 뛰쳐나왔다. 마침내 불신임안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후에 확인 절차일 뿐이었다. 윤아 측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한미숙 회장의 명백한 범죄 혐의들을 주주들 앞에서 공개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옹호할 수 없었다. 불신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걸어가 넋을 잃고 앉아있는 한미숙 회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미숙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녀의 손에 은색 수갑을 채웠다. 한미숙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허탈함과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윤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저주가 담겨 있었지만 윤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강지우는 시내의 한 허름한 술집에서 TV를 통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승리한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서윤아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회사,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그의 텅 빈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완전한 파멸이었다. 한미숙 회장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된 다음 날, SJ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서윤아는 곧바로 그룹 회장직에 취임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그곳은 한미숙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화려하지만 차가운 권위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윤아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한 달 전 이 도시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절망해야 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녀의 취임 첫 일정은 긴급 임원 회의였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다. 그들 중 일부는 한미숙의 충신이었고 일부는 그녀를 배신하고 윤아에게 붙은 자들이었으며 나머지는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었다. 윤아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나는 복수의 여신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태도는 전문적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심정이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난 과오나 줄서기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SJ그룹은 오직 실력과 성과, 그리고 투명한 윤리 경영을 통해서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룹의 현안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부실한 바이오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던 임원들을 모두 해고 조치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외부에서 영입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앉혔다. 그녀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임원들은 그녀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서윤아가 단순히 운 좋게 회사를 차지한 상속녀가 아님을 깨달았다. 회의가 끝난 후 유나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이메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선량한 직원들의 고용은 반드시 보장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혼란에 빠져있던 직원들은 새로운 리더의 메시지에 안도하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리던 SJ그룹은 그녀의 손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편 강씨 일가를 둘러싼 법의 심판도 차례대로 진행되었다.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오수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SJ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녀의 탐욕은 결국 파멸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은 강지훈의 거취에 쏠려 있었다. 강지훈은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그토록 물려받고 싶었던 회사는 이제 자신이 버린 아내의 것이 되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내어 유나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 사죄하고 싶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과거 한미숙의 집무실이었던 바로 그 회장실에서 이루어졌다. 강지훈은 자신이 언젠가 앉게 될 것이라 믿었던 그 의자에 앉아있는 유나를 보며 비참함을 느꼈다. 유나는 눈에 띄게 배가 불러 있었지만 그 모습은 연약함이 아닌 강인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하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질투와 무능함이 너와 우리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유나는 그의 눈물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당신의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당신 스스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권리도 책임도 갖지 못할 겁니다. 아이는 제 성을 따를 것이고 SJ그룹과 K치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겁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사망 선고였다. 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한 남자의 초라한 잔해와도 같았다. 혼자 남은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감쌌다. 전쟁은 끝났다. 된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회사의 왕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 그리고 아이의 미래까지도.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서윤아가 SJ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녀의 배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올 준비를 마친 아기로 인해 아름다운 만삭의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동안 SJ그룹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윤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주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윤아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을 모두 정리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그녀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고 사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한때 강씨 일가의 사유물처럼 여겨졌던 회사는 이제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법의 심판 또한 마무리되었다. 한미숙은 수십 년에 걸친 횡령과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서윤아의 탓으로 돌렸다고 전해졌다. 강지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잃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완전히 막을 내렸다. 윤아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증오는 무의미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곧 태어날 아이와 새롭게 만들어갈 SJ그룹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회장실 한편에 작은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을 가져다 놓았다. 일과 육아를 모두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그녀의 조용한 의지 표현이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윤아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곁을 지키던 최 집사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채 그녀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1년 전 바로 이 도시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최 집사가 있었고 뱃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다. 상호는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윤아는 강했다.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오직 아이를 만날 생각만으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땀에 흠뻑 젖은 윤아는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보며 생애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생명의 눈물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이 편안한 듯 이내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윤아는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가장 강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몇 주 후 윤아는 아들의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가에 섰다. 아이의 이름은 서지혁이라고 지었다. 그녀에게 지혜와 용기를 물려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지혁은 엄마의 손가락을 꼭 쥔 채 창밖의 세상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윤아는 아들의 작은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예, 혀가 저길 보렴. 저 모든 것이 앞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이란다. 엄마는 네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최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흐뭇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유나는 그를 보며 미소로 화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와 지혁이를 지켜봐 주실 거라 믿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아들이 있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쫓겨난 임신부였던 그녀는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되찾았고 이제는 하나이의 어머니이자 거대 기업의 리더로서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그녀의 손안에서 그녀와 그녀의 아이 그리고 SJ그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태양이 떠오르며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완전한 승리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